서울에 있는 한 시장 골목,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어째서인지 당황한 표정을 지은 채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말도 안 된다며 혼자 말을 반복하던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가 적힌 종이를 건네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시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리디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의 한 금융권 회사에 취직했었던 저는 입사하자마자 중국인 동기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편했던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중국에 대해서 별다른 선입견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중국인 동기들은 절대 한국인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된다며 일종의 평가르기를 했고 저는 도저히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인 동기들은 중국인 동기들보다 더욱 위생관념에 철저하고 자신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했으나 중국인 동기들은 제대로 샤워조차 하지 않고 그저 떡진머리로 출근을 해서는 저를 불러서 한국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을 매일같이 반복했거든요. 중국이 나라의 크기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중국이 너무나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어머니를 설득해 중국을 떠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한국으로 떠날 수 있는 충격적인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저와 친했던 한국인 동기 지수는 자신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인데 저에게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저는 어차피 중국을 떠나고 싶었던 상황이었기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그렇게나 증오했던 중국인 동기들은 어떻게 소문을 알았던 것인지 한국인 동기 지수에게 먼저 다가와 저 대신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난리를 쳤고 저는 바로 그때 중국인들이 선진국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심각한 열등감을 느껴서 그렇게나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 동기인 지수는 중국인 동기들의 말을 무시한 채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지수 씨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도착한 순간 저는 큰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사실 한국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중국인 동기들이 중국은 한국보다 100배 정도 잘 사는 나라이니 절대 중국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중국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에 노숙자나 물건을 파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공항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하고 위생상 별로 좋지가 않은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의 동기였던 지수는 중국인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말은 전부 거짓이라고 했고 실제로 저희 눈으로 확인한 한국은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는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길거리처럼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너무 낡은 전봇대가 쓰러지는 문제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마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한국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급하면 그저 아무렇게나 옷을 내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근길에 곤란했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중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더러운 화장실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삶보다 위생적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한국의 길거리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가 너무나 궁금했던 저는 그 내부를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말도 안 되게 더럽다던 중국인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 화장실 내부는 정말 호텔 화장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부가 쾌적하다 못해 좋은 향기까지 났고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는 최신식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이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요. 저의 당황한 반응을 확인한 지수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이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비데마저도 평범한 경우라고 했고
저에게 갑자기 세면대에 물을 한번 틀어보면 더 깜짝 놀랄 것이라며 뿌듯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말대로 공중 화장실의 세면대를 사용해 본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서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중심 수도 부촌인 베이징의 공중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기는커녕 세면대에서 녹슨물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국인 동기들은 항상 화장실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보여왔는데 한국은 녹슨물은커녕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몇몇 공중화장실은 물 자체를 사용하려면 화장실 입구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일종의 물 사용 비용을 내고 녹슨물로 손을 씻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아무런 비용 없이 무료로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던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화장실 내부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 따뜻한 물로 샤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은 깨끗했고 저는 지수에게 한국이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였냐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공중화장실과 길거리를 구경하고 난 뒤 지수는 저에게 자신의 집에서 짐을 풀기 전에 근처 시장에 들러 밥을 먹고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그 순간 지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번 시장의 노점상 먹거리 가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던 저는 그때마다 너무나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 잠깐 밥을 먹는 사이 제가 먹었던 음식값이 2배가량 상승해버린 황당한 경험의 기억이 있었기에 시장 자체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아시아의 나라이기에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수의 시장을 가자는 제안이 망설여졌고 결국 지수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고 그럼 시장 입구까지만 가보고 진짜로 중국과 똑같이 느껴지면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며 저를 끌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정도 걸어 한국의 시장 입구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중국의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닌 어째서인지 깨끗한 간판은 물론 넓고 쾌적한 시장의 중앙 통로가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시장의 입구에는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최신식 ATM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최신식 노점상 거리보다 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시장은 내부에서도 그 놀라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중국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코를 막고 시장의 중심부를 지나가거나 시장 상인들이 마음대로 저희 핸드백을 잡아 끌고는 시장 물품의 구매를 강요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시장은 그저 눈으로 구경을 해도 아무도 저희 핸드백을 낚아채서 물품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장 내부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수 씨는 저에게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다며 이곳에서 밥을 먹자고 했고 시장 내부의 식당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것은 물론 시장 내부의 가게였지만 식탁 위에 무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최신식 디지털 주문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게들에서조차도 이러한 무인 키오스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노점상의 시장에서마저도 이러한 디지털 설치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디지털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주문을 하고 옆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넣으니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가게의 회전율과 노동력까지 상승하여 가게 내부는 꽤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테이블 키오스크에 저는 지수에게 한국은 이러한 인프라가 당연하냐며 호들갑을 떨었고 지수는 그런 저를 보며 아마 이제는 한국의 대부분 식당에 이러한 키오스크가 도입되어 있을 것이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노점상이나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려면 한참 동안 주문을 받아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힘들게 중국말을 써가며 주문을 해야만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시장에 있던 키오스크는 자동으로 언어가 번역되어 저처럼 한국말에 약한 사람도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동기들이 디지털의 최선진국은 중국이라며 난리를 치던 것과 달리 이미 한국은 중국인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디지털 인프라를 평범하게 누리며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장의 식당 내부에 자신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보관함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이 엄청난 후진국인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국은 물론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말도 안 되게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누군가가 나의 소지품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밥을 먹는 사이 무려 2번이나 휴대폰을 눈앞에서 도둑 맞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저는 지수에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높은 줄은 몰랐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지수는 저에게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량한 예의가 몸에 배어 있다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에서는 독보적이라는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듯 한국을 처음 경험한 저에게 계속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짧은 시장 관광을 마친 뒤 저는 지수의 집에서 짐을 풀기로 했고, 지수는 여기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집에 도착한다면서 빨리 가서 짐을 풀고 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지수는 집에 다 왔다는 말을 하며 저희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눈앞에는 중국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엄청나게 큰 대형 빌딩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형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수를 향해 이게 진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맞냐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았죠. 지수는 저에게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거주 형식이라며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지수의 집 주위에는 이러한 빌딩 형태의 아파트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아파트라는 거주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고, 아파트 주위로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위생상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평범한 거주시설인 아파트에는 내부의 공원은 물론 헬스장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지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까지 있다며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수영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너무 물이 더럽거나 요금이 비싸서 항상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인데, 한국은 이러한 생활편의 시설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파트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던 저희 모습에 지수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약 5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수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지수의 집 내부에는 중국에서는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한 냉장고가 2대나 있었고, 상당히 큰 대형 TV와 가스레인지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중국의 금융권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연봉이지만 대다수의 중국인 동기들이 냉장고를 살 돈이 없어서 차가운 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부자인지 평범한 거주지 내부에 냉장고가 있었던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동기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냉장고는커녕 화장실도 없는 집이 너무나 많아서 화장실이 급하면 편하게 쉬지도 못한 채 집 밖을 나가 회사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불편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화장실은 물론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까지 있어서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동기들 중에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는 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는 한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무려 10명이나 지내고 있었음에도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에서는 무려 이러한 공간에 20명이 같이 지낸다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아파트 내부를 보자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만큼이나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엄청난 경제적 부유함의 차이가 날 정도로 선진국화되어 있었고, 평범한 시민의 삶의 수준도 중국인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나 중국인 동기들이 한국에 열등감을 보여왔는지 저는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첨단 선진국의 나라 한국은 아파트 말고도 주변 생활 환경에서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던 코인 세탁소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길거리에 세탁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 세탁소들이 중국인 노숙자들의 아지트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빨래를 하려면 집에서 손빨래를 하거나 세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거든요. 지수는 한국에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지수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며
점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에게 적응해 나갔죠. 한국에서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에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많았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수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지금은 지수의 뒤를 따라 인테리어 가게 2호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나라이기에 저는 오늘도 최고 선진국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하루입니다.